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신아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새벽 시간 대형 병원 지하 물리치료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 30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3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살충제를 잔뜩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가스가 폭발해 유리창이 통째로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들의 안전이 흔들린 불안전지대, 안전이 필요한 곳을 소개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는 아파트 화재에서부터 주점, 병원, 오피스텔 가스 폭발까지 다양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고가 다 위험하지만요. 특히 집안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은 정말 위험한데요. 네. 크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스프레이식 가스를 뿌린 후에 라이터를 켜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네, 그럼 다양한 화재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보겠습니다. 밤 8시 30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아파트 벽을 타고 위로 번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주방에서 튀김기름을 가열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3분, 환자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병원 밖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인데요.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 간이용 침대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불은 병원 침대와 집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화재인지라 환자와 보호자 수십 명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새벽 4시 28분,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7층 방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이 모기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듬뿍 뿌린 뒤 무심코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는데요. 폭발 충격에 유리창이 통째로 날아갔고 유리 파편이 도로 길바닥으로까지 날아갔는데요. 스프레이식 살충제 안에 있던 LP가스가 폭발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모기약을 뿌린 오피스텔 거주 여성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교수님, 이 화재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병원 물리치료실 간이용 침대에서 불이 나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전 위험 또한 높거든요. 네. 더욱이 다들 자고 있는 새벽 시간, 또 병원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라서 더 위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아수라장이 된 오피스텔 가스 폭발 현장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교수님. 이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이 모기약을 뿌리고 라이터를 켜다가 폭발이 났는데 근데 이런 스프레이식 살충제도 폭발을 하는 건가요? 예, 다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바로 이 LP가스 때문인데요. 모기약 같은 살충제 약을 잘 분사되게 하기 위해서 압축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스 중에서요. 경제적으로나 또 그런 성능적으로 가장 좋은 이런 것들이 LP가스. 그렇기 때문에 LP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또 불에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기약 같은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그냥 살충제 성분만 이렇게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LP가스도 같이 동시에 분사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살충제 성분을 스프레이로 잘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그 LP가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액화, 석유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거든요. 네.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가스 폭발은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해서요. 네. 작업 인부 6명, 전원이 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폭발 사고는 주로 생산하게 되는 PV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이 수조 시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공사 중에 발생한 용접 불티와 그다음에 수조 내부에 차 있던 여러 가지 메탄가스,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흔히 뭐 생일이나 이벤트 때 왜 눈 스프레이, 눈꽃 나오는 그 스프레이를 잔뜩 뿌리고 초에 불을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행동일 수 있겠네요. 네, 위험한 행동 맞습니다. 생일 파티 때 뿌리는 눈 스프레이 속에서도요, LP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당연히 있고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창문을 꼭꼭 닫아둔 채로 모기나 벌레들을 잡으려고 살충제를 잔뜩 뿌리고 무심코 라이터를 켠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요, 살충제와 함께 뿜어져 나온 LP가스가 그대로 방 안에 남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LP가스에 불꽃이 닿으면 폭발이나 큰 불이 나기 때문인데요. 가스는 공기랑 일정 비율로 잘 혼합이 되어서 착화가 되면 급격하게 연소가 발생을 해서 이게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거 안 쓸 수 없잖아요. 네. 집안에서 스프레이식 살충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스프레이 살충제를 사용하실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프레이식 살충제를 뿌린 뒤에는요,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이 가스가 집안에 남아있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한번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게끔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가 골목에서 고가사다리 차량이 옆으로 쓰러져 인근 빌라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파손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상가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치는 등 다양한 도로 위 불안전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0시 17분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스카이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축 공사장 4층에서 외벽 마감재 도색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접한 건물 도시가스 계량기가 파손돼 가스 유출에 놀란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 37분 버스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돼 있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불이 났을 당시 버스 안에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자 검게 그을린 차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경찰은 버스 뒤편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9시 53분 서울 성동구 화양 사거리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부분이 까맣게 탄 차 안에서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로 차량 보닛 덮개와 엔진 등이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난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밤 12시 53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완전히 뒤집힌 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해내고 있는데요. 사고는 연희나들목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인도로 나 있던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은 후 전복된 건데요. 이 사고로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4%인 것으로 드러나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스카이 차량이 옆으로 넘어가 인근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가 파손되는 사고로 이어져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또 만취 운전자가 상가 앞 시래기를 들이받은 사고도 위험했지만 특히 승용차 본인에서 일어난 화재는 여름철이라 그런지 요즘 부쩍 자주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교수님. 네. 차량 화재는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운전자는 물론이고요. 인근 차량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량 화재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요. 초반에 3분에서 5분 정도 이런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보닛을 열어봤을 때 연기 혹은 불꽃이 보인다면요. 우선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면 진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 이후에 밖으로 불꽃이 막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은요. 불을 끄는 행위보다는 우선 멀리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불이 붙었을 때 이게 섣불리 끄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상황을 잘 봐서 대응하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근데 교수님,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요, 냉각수 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겨울철에 비해서 여름철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로 인한 냉각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무더운 여름날에는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엔진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사고는 정말 순간인 것 같습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부주의한 것은 없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피스텔 6층 높이 그물망에 사람이 추락하고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식당으로 돌진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구조 현장으로 지금 출동합니다. 새벽 3시 29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6층에 설치된 안전 그물망에 4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물망을 뚫고 2차 추락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119 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추락 남성은 다친 곳 없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밤 11시 15분 서울 성동구 중랑천에 20대 여성이 몸이 물에 반쯤 빠진 채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여성을 구하러 접근하고 있는데요. 계속 구조에 손길을 뿌리치며 물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여성. 소방대원의 오랜 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강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 이 여성은 부상 없이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했습니다. 오후 3시 22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이면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9인승 차량이 상가 건물 1층 부동산으로 돌진했습니다. 느닷없는 이 돌진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이 중상을 입었고 돌진 당시 부동산 안에 있던 여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길가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차량이 급격히 발진하면서 부동산 앞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돌진 사고 경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11분 서울 중구 인현동의 음식점 앞에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서 있고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평화롭던 상가 앞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요. 사고는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후진해 오토바이와 음식점 창문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음식점 종업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요, 차량 돌진 사고로 예상치 못한 사고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에서 난 사고가 아닌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 돌진 사고라든지 또 차량 후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음식점 창문을 연속해서 들이받은 부상자를 낸 이 50대 여성도 살펴보면은 운전 미숙에서 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네. 보통 후진 기어를 넣은 줄 모르고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또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기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 현재 발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기기를 조작하는 습관을 꼭 기르셔야 되고요. 예. 또 항상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 습관이라든지 차량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그 순간 사고가 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이 산과 들로 각종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야생 진드기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야생 진드기는 봄, 여름, 5월부터 8월까지가 집중 감염 시기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야생 진드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올해 처음으로 사망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의 40대 아들 역시 진드기에 물려서요. SFTS, 즉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들 부자는 농장에서 함께 소와 염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생 진드기가 동물에게서 옮기도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 진드기란 주로 들판이라든지 숲속에서 서식을 하다가 예. 동물의 몸에 붙어서 흡혈을 하는 벌레인데요. 네. 주로 소의 피를 빨아서 이 이름을 붙은 이 벌레가 작은 소피 참 진드기, 일명 살인 진드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리는데요. 네.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풀 끝에 매달려 있다가요. 지나가는 동물들에 옮겨 붙어서 흡혈을 하고요. 예. 또 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한 후에 다시 풀 밑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요. 발끝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네. 또 주둥이도 한번 찔러 넣어서 흡혈을 시작하면 그 부분에 시멘트같이 단단하게 굳는 이런 물질을 함께 분비하기 때문에 잘 떼어지지도 않고 떼어내기도 어려워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이렇게 작은 소피 참진드기 말고도 야생 진드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 야생 진드기 구별법이나 증상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야생 진드기 종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쯔쯔가무시 등 치명적인 병을 옮기는 야생 진드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작은 소피 참 진드기를 비롯해서요. 활순털 진드기, 또 옴 진드기 등이 있거든요. 네.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감염병은요.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 하는데요. 고열, 구토, 설사, 또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요. 국내에서는 2013년 5월부터 처음으로 SFTS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후 연말까지 모두 36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을 해서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또 당장 지난해에도요. 모두 55명의 환자가 생겼고요. 그중에 16명이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진짜 무서운 야생 찐득이인 셈이죠. 네. 그리고 활순털 찐득이의 경우에는요. 유충에 물리면요.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될 수가 있는데요. 이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근육통, 또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활순털 찐득이는 4월에서 11월 이 사이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옴 찐득이는 위생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유행을 하는데요. 소아라든지 유아에게 많이 감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옴 또는 개선이라고 부르는 피부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야외 활동을 할 때요. 사실 이 진드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또 근데 진드기에 물린 것이 모두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국내에서 서식하는 작은 소피참 찐드기 가운데서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작은 소피참 찐드기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 SFTS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찐드기에 물린 뒤에 잠복기인 한 6일에서 14일 이내에 심하게 열이 나거나 구토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극히 일부의 바이러스지만 잘못 걸리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찐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풀숲이라든지 덤불 등의 진드기가 많이 사는 곳에 들어설 때는요, 예. 반드시 긴 소매 바지, 또 긴 소매 상의를 입어서요,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고요.
또 야외 나들이를 나서더라도요.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야외에 앉을 때는요. 반드시 돗자리 이렇게 이제 펴서 깔 수 있는 것들을 꼭 사용하시고요. 또 이미 한번 사용하신 돗자리는 잘 씻어서 햇볕에 말린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야외에서는요.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입었던 옷을 탈탈 잘 털어서 또 세탁을 하시고요. 또 진드기가 붙기 쉬운 머리카락, 귀 주위, 다리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 시간에는요. 산과 들로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야생 진드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심해서 나쁠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작은 습관이라도 꼼꼼히 실천해서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내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장마철 대비 연속 점검합니다.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빗길 운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위험할 뿐인데요. 특히 대형 화물 차량의 빗길 과속 운전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장마철은 가만히 있어도 도로면이 미끄러운데요. 이런 와중에 과속한다는 것은 사고를 부르는 아주 위험한 운전법입니다. 빗길 운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장소는 커브길 운전인데요. 과속이 아니라도 커브길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교수님, 이 7월 빗길 사고 사망자 수가 다른 달 월 평균 수치의 2배나 된다고 하던데요. 장마철 운전 정말 걱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장마철은 비가 잠깐 멎었다 하더라도요. 노면 자체가 물먹은 스펀지처럼 수분이 많기 때문에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매우 취약하거든요. 네. 특히 비가 내리고 있는 날의 제동 거리는요. 마른 날보다 50% 이상 길어져서 예.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고 하고요. 거기에 과속, 커브길, 코너링 같은 위험한 조건까지 겹쳐지게 되면은요.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빗길은 빙판길이라는 생각으로요. 여름철 비가 내리는 도로는 살 얼음이 언 겨울 빙판길이라고 아예 생각을 싹 바꿔서 운전하시는 것이 네. 빗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타이어가 많이 마모될수록 타이어의 골파진 부분이 얕아져서 물을 밀어내는 배수력이 약해져서 그만큼 더 미끄럽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그 새 신발보다 다른 신발 밑창이 더 미끄러운 거랑 비슷한 이치겠죠?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신는 구두, 뒤축이 닳아서 스타일이 구겨지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동차의 신발인 타이어도 다르면 제때제때 갈아주셔야 되고요. 그게 자동차에 대한 또 다른 운전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다른 구두만 신경 쓰지 말고 자동차의 구두격인 타이어의 마모도 챙기란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수님, 이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감전사고인데요. 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10건 중에 4건이 장마철에 생긴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감전사고 중에 35% 정도는요, 장마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요, 전기가 평소보다 20배 정도 이상이나 잘 통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집중 호우 기간이라든지 장마철에는요, 가로등, 건널목, 교통 신호등, 입간판 등 이렇게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요. 네. 또한 태풍이 불어서 각종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전선이 끊어진 근처로 접근하시거나 혹은 또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끊어진 전선을 치우려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셔서는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칠 때는요, 이 각종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장마철 감전사고 대처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각종 전선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전선이 끊어졌다 싶으면 그 즉시 전기고장 신고전화인 123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